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정시 전공 자율 선택제 모집 단위 분석의 강의를 맡은 성수여자고등학교 이관범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강의를 하기에 앞서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전공 자율 선택제가 올해부터 대폭 선발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수시 전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입시 결과가 따로 나와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대략적인 내용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추후 지원하실 때에는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 과정을 반드시 거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공 자율 선택제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전공 자율 선택제는 유형 1과 유형 2가 있습니다. 먼저 유형 1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유형 1은 학생의 전공 100% 자율 선택 보장 이렇게 나와 있죠. 단 보건, 의료 계열, 사범 계열 등의 특수학과는 제외입니다. 그리고 모집 시 계열은 구분하였지만 전공 선택이 자유로운 홍익대학교 자율전공 등과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2025학년도 대입에서 한양대 인터칼리지 학부, 그리고 성균관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숭실대, 광운대, 덕성여대 등은 유형 1로만 선발합니다. 단 대학 특성에 따라 특정 학과 전공 선택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아래 표를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집 구조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자유전공을 선택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입학을 하게 되면 대학 내 모든 전공에 대해서 이제 수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무전공 통합 모집으로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 대학 내 모든 전공을 선택해서 이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요강에 보시면, 요게 안내사항에 있는 것처럼 요강에 보시면 선택할 수 없는 학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정시 모집 요강을 보시고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유형 2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유형 2는 유형 1과 다르게 계열 또는 단과대 단위로 모집한 후에 해당 계열이나 단과대 내에서 모든 전공을 100% 자율적으로 선택하거나 학과 정원의 150% 이상 범위 내에서 전공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인문계열 학과 쪽으로 모집 구조 단위로 입학을 하게 되면 인문계열 학과 쪽에서 이제 전공을 선택할 수 있고요. 자연계열 학과 단위로 입학을 하게 되면 자연계열 학과 단위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공과대학 위주로 해서 선발해서 입학하게 되면 공과대, 그 학과 내에서 이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시 전형으로 지원을 하실 때 본인이 유형 1로 지원하실지 유형 2로 지원하실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공 자율 선택제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한 후에 대학의 체계적인 지원하에서 진로를 탐색하고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자유전공, 무전공, 그리고 그룹, 강력 단위 모집 등에서 이렇게 다양한 용어로 우리가 사용을 했지만 현재는 교육부에서 전공 자율 선택제라는 용어로 통일이 되었고요. 그리고 2025학년도 수시와 정시 전형 선발 인원은 약 38,000명 정도 됩니다. 상당히 인원이 많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전공 자율 선택제로 정시 지원을 해도 될까? 이게 올해 대폭 선발 인원이 늘어난 게 처음이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이 기사에 보시는 것처럼 무전공 입학 대략 37,000, 이 기사를 보셔요. 37,935명을 모집한다고 돼 있죠. 근데 이과생이 또 휩쓰냐,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요새 사탐런이라 그러죠. 많은 학생들이 이제 과탐에서 사회 탐구를 응시하는 학생들이 많아져서 탐구 영역 쪽에서 아마 지각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는 것처럼 N수생과 의대 증원이 상당히 올해 핫 이슈였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또 참고하셔야 되는 게 무전공 학생 중도 이탈률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유형 1과 유형 2에서 지원하시려는 대학에 내가 전공을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희망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상위권 대학은 경쟁률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이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인에 맞는 유형 선택과 전공 선택 범주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부 학생들은 입학을 한 다음에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가 없어서 재수나 반수를 하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5학년도 수시와 정시, 전공 자율 선택제 모집 현황표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수시와 정시 전체로 보시면 자유전공 그리고 자유전공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신 것처럼 15% 대략적으로 여기 화면에 보시면 군별 인원 비율을 보시면 정시입니다. 가군이 31% 정도, 나군이 41% 정도, 다군이 26%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대학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가군이 31.7%, 나군이 42% 정도, 다군이 25% 정도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수도권 주요 8개 대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도권 주요 8개 대학으로 넘어가니까 군별 선발 비율이 약 가군은 24%, 나군은 50% 정도, 다군은 약 25%가량 되고요. 주요 15개 대학으로 가면 군별 인원 비율이 가군은 22.7%, 나군은 52.8%, 다군은 약 24% 정도 됩니다. 대략적인 인원을 보시는 것처럼 가군과 나군은 대략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가고요. 그 다음에 작년과 다르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군별로 군을 바꾼 대학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 다군에서 상당히 많은 인원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다군도 지원 유무를 유분리를 판단하셔서 다른 선생님과 상담하신 뒤에 지원 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공자율 선택제 서강대와 성균관대학교 올해 경쟁률을 잠깐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신 것처럼 서강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전형 전체입니다. 23학년도에는 약 17대 1 정도, 24학년도에는 약 15대 1, 올해는 약 1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요.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전체 탐구형입니다. 전체는 보면은 23학년도에는 약 12대 1, 24학년도에는 약 19대 1, 올해는 약 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서강대에서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 전체를 경쟁률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자연계열 쪽 자유전공을 보시면 경쟁률이 약 20대 1 정도 됐고요. 인문계열은 약 17대 2 정도의 17.2대 1 정도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성균관대도 마찬가지로 자유전공 계열이 약 29대 1 정도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보다는 경쟁률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상위권 대학의 경우 자유전공 계열의 경쟁률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쟁률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학생들이 과연 높은 경쟁률을 기록을 했는데 여기 지원한 학생들이 과연 최종 등록을 하느냐, 그래서 앞으로의 입결과 충원율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25학년도 수시 종합전형 경쟁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체와 자유전공입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신 것처럼 고려대학교 학업 우수 학종 경쟁률은 15.41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지만 자유전공과 공과대학은 상당히 경쟁률이 더 높게 나타났죠. 서울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검은 화면으로 나와 있는 게 여기 있는 학종보다는 대학별 학종 경쟁률보다는 다소 낮게 나온 대학입니다.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학종 경쟁률보다는 자유전공의 경쟁률이 조금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정시 전형에서도 패턴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2025학년도 전공 자율 선택제 정시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사탐런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가 많았죠. 그래서 탐구 지정 현황에 대해서 잠깐 보고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는 과탐을 지정을 했고요. 고려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는 과탐 전학과 지정이고요. 그 다음에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한 과목 필수 응시에 지정을 했죠. 그 다음에 연세대부터 여기 밑에 있는 동국대까지는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많은 대학들이 과탐을 지정하던 대학들이 사탐을 한 과목 정도 하거나 아니면 지정을 많이 풀었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수능 응시에서도 탐구 응시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게 뭐냐? 대학별로 이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시면 과탐에 대한 가산점이 상당히 많이 있죠. 지금 특히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과탐 두 과목에 7% 가산을 하게 되고요.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 과탐에 5% 가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희대 같은 경우는 과목당 4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상당히 높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탐을 응시하셨든 과탐을 응시하셨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꼭 살펴보시고 지원 유불리를 판단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 현황표를 잠깐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여기 연도별 졸업생 수, 검정고시 접수 인원수인데요. 지금 재학생 같은 경우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학생 수 감소로 전년도에 비해서 응시 인원이 감소했고요. 대신에 졸업생 같은 경우는 응시 인원이 소폭 증가했고 검정고시생들 소폭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큰 인원이 는 게 N수생이죠. 작년에 비해서 대략 한 34,000명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응시 인원은 약 18,000명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대략적으로 반수생을 추정을 해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약 4,000명 가량 늘었습니다. 우리가 응시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N수생들의 수능 성적에 따라서 재수생들의 수능 최저학력 충족 등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탐구 영역 인원 증감에 따른 역량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탐구 영역을 지금 보시면 사회문화는 약 31%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를 했죠.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생활과 윤리도 약 14% 정도 증가를 했죠. 전체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탐구 영역 응시생들이 상당히 많이 인원이 늘었고요. 동아시아사만 소폭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과학 탐구 영역을 보시면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약 12% 정도 감소를 했고요. 지구과학도 약 9% 정도 감소를 했고, 지금 화학원 같은 경우는 약 24% 정도 감소를 했죠.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약간 특이한 점이 투 과목에 대해서 지구과학, 생명과학, 물리학, 화학 투 과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선택한 학생들이 인원이 늘었죠. 특히 화학 투 같은 경우는 약 42%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수능 성적을 등급에서 상당히 많이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사탐론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학생들이 대학에서 과탐과 사탐의 선택에 대해서 많이 푸는 것도 있지만 사회탐구가 훨씬 쉽게 공부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과탐에서 사탐으로 변경한 학생들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게 과연 수능 성적표를 받았을 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지는 결과를 받아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과탐을 선택한 학생들이 이제 사탐으로 많이 넘어갔잖아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회탐구, 탐구 과목 쪽이 조금 시험이 어렵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사회탐구 쪽으로 넘어간 학생들이 수능 성적이 잘 나올지 결과를 추후에 살펴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능의 올해 2025학년도 수능 전체적인 난이도가 어땠을까? 약 975명 온라인 설문 결과입니다. N수생과 현역 학생들인 고3 학생들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수능 난이도가 평이했다라는 의견이 많았죠. 그래서 수능에서 가장 어려웠던 영역이 무엇인가 이렇게 파악을 해봤더니 탐구 과목이 가장 어려웠다는 의견이 절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탐구 과목이 수능 성적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추후 정시 지원에서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탐구 과목 두 과목에 대한 체감에 대한 것도 탐구는 모두 어려웠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수능 시험 이후 정시 지원을 할 경우에 본인의 지원 예상에 대한 설문 결과에서도 기대보다 상향 지원을 하겠다는 학생들이 약 18.5% 정도가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 의대 증원 이런 부분이 많이 이제 노출이 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정시 전형에서 지원을 할 때 한 장 정도는 상향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 대략 우리가 인터넷 자료나 많은 사설 기관에서도 많이 발표를 했죠. 벌써. 지금 국어입니다. 1등급 예상 컷입니다. 지금 대략 보시는 것처럼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인 국어에서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점수대가 올라갈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수학도 미적, 기하, 확통도 대략적으로 보면은 전년도에 비해서 점수가 1등급 컷의 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어도 지금 유추할 때 전년도에 1등급 비율이 약 4.7%였는데 올해는 가채점 결과 대략 약 6%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대략적으로 이런 사례를 보았을 때 국어, 영어, 수학은 대략적으로 평이하거나 조금 더 쉬웠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N수생들과 재학생들의 희비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갈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사회탐구와 과학탐구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탐구 영역이 다소 어려웠다 그랬죠. 설문조사 결과.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1등급 예상 컷이 점수대가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지금 과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추후 12월 6일에 발표되는 성적표를 받고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2025학년도 대입 전공자율 선택제에 대해서 정시 전형에 대해서 선발 규모에 대해서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유형 1과 유형 2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서울권은 대략적으로 약 57%가 유형 1로 선발하고 그리고 지방권은 약 60% 정도가 유형 2로 선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형 1이 전체적으로 전공을 선택할 때 풀다 보니까 지방권에 속해 있는 대학들은 학생들 수급 모집에 약간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단과대별로 그렇게 선발하는 유형 2가 지방권에서 많이 선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유형 1에 대해서 인문, 자연, 통합 선발하는 리스트를 잠깐 가져왔습니다. 여긴 신설이고요. 여긴 기존에 선발하던 대학입니다. 지금 서울대,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시, 정시 선발 인원 100%를 정시 전형에서 선발을 하고요. 그리고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100%로 정시 전형에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설된 학교를 보면 약 67.1%의 학생들을 정시 전형에서 선발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 2월 인원을 반드시 확인한 다음에 다시 살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인원보다는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유형2 인문입니다. 유형2 인문. 자, 신설한 대학입니다. 연세대 상경계열은 100% 정시 전형에서 100% 선발하고요. 이화여대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 인문입니다. 여기도 100% 선발합니다. 그래서 대략
신설학과에서는 약 57.1%를 선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한국외대를 보시면 우리가 전공 선택제로 돼 있지만 아무래도 어문계열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막 풀 수가 힘들겠죠. 그래서 일본학대학, 중국학대학, 특수외국어, 인도 아세안 지역 이렇게 어문계열 좀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묶어서 선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유형투 자연입니다. 지금 신설대학이고요. 자, 서울대와 연대 100%로 정시 전형에서 선발 예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대학입니다. 중앙대와 숙명여대도 마찬가지로 100% 정시 선발을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25학년도 주요대 정시 선발 현황에 대해서 잠시 보겠습니다. 먼저 8개 대학입니다. 주요. 자, 8개 대학을 보시면 대략 10,000명가량 선발 예정에 있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158명 정도 늘어났고요. 무전공 선발은 전년도에 비해서 약 391명이 늘어났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가군에서는 기존에 174명을 선발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42명이 늘어나서 총 316명 선발 예정에 있고요. 나군은 전년도에 696명을 선발했지만 올해 71명 증가해서 737명 선발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군은 전년도에 220명을 선발했지만 올해 178명이 늘어서 올해는 398명 선발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 모집 단위 합계를 보시면 가군은 약 230명이 늘어났고 나군은 약 312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다군은 373명이 증가한 793명 선발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주요 8개 대학을 보시는 것처럼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다군 증가의 인원폭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군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주황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신설된 학과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이제 연세대, 고려대, 이제 서강대, 이제 성균관대, 이제 한양대, 그리고 여기 중앙대, 이화여자대학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시는 하단에 보시면 가나 다군 선발 비율이 나와 있죠. 그래서 가군은 21.8%, 나군은 50.8%, 다군은 27.4% 선발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확대해서 15개 대학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개 대학은 약 16,490명 선발 예정에 있고요. 무전공은 2,643명 선발 예정에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었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가군은 전년도 295명에서 올해는 600명, 나군은 854명에서 올해는 1396명, 다군은 367명에서 올해는 647명 선발 예정에 있고요. 가군과 나군은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줄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군을 보시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다군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하는 이유가 다군이 선발 인원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는 다군에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특정 대학에 많이 몰려서 충원율이 1000%가 넘어가는 그런 현상도 있었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다군 선발 인원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무전공도 마찬가지죠.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는 경쟁률은 다소 다군에서는 조금 하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5개 주요 대학은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경희대, 시립대, 외국어대, 건국대, 동국대, 그 다음에 홍익대, 숙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근데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숙대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지금 숙명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남학생들은 뭐 지원할 수 없죠. 근데 지금 303명을 선발합니다. 상당히 많이 선발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하실 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 대학교 15개 대학 같은 경우도 지금 가군이 약 22.7%, 나군이 52.8%, 다군이
24.5% 비율로 선발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지원을 생각하신다면 내가 진학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학과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자, 유형 1번입니다. 일부만 발췌를 했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학부대학 광역을 보시면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경영대학,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7개 단과 중 학과나 학부, 전공 선택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 자유전공 계열을 보시면 전 모집 단위가 가능하죠. 대신에 이렇게 제외하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살펴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2 인문입니다. 서울대학교 인문계열 학과는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런 학과들에 대해서 전공이 선택이 가능하죠. 그리고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사회과학부다. 그러면은 추 전공을 선택할 때 사회학과, 정치외교학과, 심리학과에 전공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정시 모집 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형2 자연인데요. 여기도 앞서 말씀드린 부분하고 똑같죠. 똑같기 때문에 요강을 보시면서 꼭 내가 전공을 선택할 때 내가 희망하는 학과를 꼭 선택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유형 1이지만 인문, 자연, 분할 선발 대학 및 선발 방법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몇 개 대학만 잠깐 뽑아놨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 반영 비율이 국수영탐 비율이 36.7, 43.3 그리고 영어는 가상 개념이고 탐구는 20%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인문, 자연 비율이 다르죠. 30, 30, 20, 20 자연은 25, 30, 20, 25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과탐에는 6% 가산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인데도 수학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자연계열은 수학이 35%, 탐구가 35%, 그리고 인문계열 쪽에서는 사탐에 두 과목을 본 학생들은 3%의 가산점, 그리고 자연계열 학생들은 과탐 두 과목 응시한 학생들은 7%를 부여합니다. 7%면 상당히 높죠. 그렇죠? 그리고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자연계열 쪽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수학의 3%의 가산점과 과탐의 3% 가산점을 부여하고요.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는 보시면 자연계열입니다. 미적기하의 반영 비율이 35%, 과탐 3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지원하시려는 대학이 있을 때 수능 반영, 영역별 반영 비율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내가 수능 성적이 나왔을 때 나한테 가장 유리한 대학이 어딘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대학 내 예측 위치를 갖고 왔는데요. 화면인데요. 서울대 일반 전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수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시 전형에서 전공 자율선택 학과를 지원할 경우 우리가 보통 상위 30% 정도의 입시 결과로 판단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여기 표준점수 추정치와 원점수는 특별하게 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지금 뭐 확실한 것도 아니고 그냥 대략적인 추정치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나온 자료와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추정치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선생님이 이 화면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대략적으로 대학 내에 어느 정도의 위치를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화면만 잠깐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자유전공학부, 서울대 인문계열 쪽 자유전공학부와 학부대학 광역 유형 1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열 쪽에 첨단 융합학부의 유형 2, 자유전공학부와 학부대학 광역의 유형 1이죠. 대략적으로 위치를 파악을 해보니까 인문계열은 대략적으로 위치가 21개 학과 중에서 약 3번째에서 한 4번째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자연계열은 41개 학과 중에서 약 12번째에서 14번째 정도, 그 정도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대학마다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대학 어디가에서도 성적을 입결을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 인문계열과 인문계열을 먼저 보시면 상경계열이 유형2입니다. 상당히 위치가 상당히 높죠. 그다음에 언더우드 학부 인문사회 유형2입니다. 그다음에 융합인문사회과학부 유형2입니다. 이 정도 위치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계열은 생명과학부가 유형2 이 정도 위치. 그다음에 융합과학공학부가 유형2로 한 27번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연세대학교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전체 26개 학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연계열 학과는 31개 정도의 학과입니다. 상당히 좀 높은 학과도 있고 위치가 그래 중상위 쪽에 배치되고 있는 학과들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성균관대입니다.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 학과가 약 12개, 자연계열 학과가 약 16개입니다. 그래서 인문계열 학과의 자유전공 계열은 유형1 대략 한 2번째에서 3번째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자연계열의 자유전공 계열은 약 11번째 정도의 위치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전년도 입시 결과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시 전형에 지원을 할 때도 이러한 부분들을 대략적으로 파악하시는 게 상당히 지원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2025학년도 정시 세부 사항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기 전공 쏠림 현상이 상당히 심하죠. 그래서 자연계열 학생들의 인문계열 교차 지원으로 좁았던 인문계열 모집단위 학과가 더 좁아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열 모집단위별 모집 인원도 다소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상위권 대학의 경우 미적분, 과탐 선택한 성적 우수한 학생들이 자연계열 쪽으로 진학 지원 시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산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다음에 이거는 뭐 다항은 다들 아시겠지만 어문학 계열과 역사, 철학 관련 학과들이 요새 신입생 모집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한 가지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총 728명 모집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는 입학 후에 특정 전공을 제외하고 성적과 관련 없이 전공을 선택할 수 있고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국민대가 자연계열 입결이 인문계열 입결보다 높아서 주로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대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야 될까? 자, 지금 보시면 연세대와 한양대학교 같이 인문계열 모집단위에서 국어 반영 비율이 상향되고 자연계열 모집단위에서 수학 반영 비율이 상향되는 등의 많은 변화가 있죠. 그래서 지원하는 대학의 모집 요강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계열 선택이 가능한 유형 1인지, 그 다음에 단과나 계열 선택이 가능한 유형 2인지 파악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 및 정시 성적 반영 방법을 반드시 확인해서 대학별로 유불리를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학과와 할 수 없는 학과를 파악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나 다군 중 지원을 하실 때 무전공 선택 가능한 전공 중에서 상위 10%에서 약 40% 정도 전공 기준으로 각 군의 군별 희망대학을 기재를 하셔서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군별로 한 3개에서 5개 정도 대학을 기재를 하셔서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받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 게 N수생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N수생 비율이 약 35% 내외이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에서 N수생 합격자 비율이 약 50%, 그리고 더 최상위권 대학이나 최상위권 학과 같은 경우는 약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최상위권 대학을 하실 때에는 재학생들은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반드시 군별 변화를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군의 상위권 대학에서
전공 자율 선택제로 선발하는 인원이 대폭 증가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우리가 의대 증원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상향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정시 전형에서 지역 인재 전형을 제외하면 실제 정시 전형에서 지원 가능 인원이 200여 명 정도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영향력은 전년도 정시 전형에서는 다소 미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 수능 응시 인원은 현재 5만 명 선으로 유지가 되고 있죠. 결시율도 매년 약 11%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적분 기하 선택 인원은 예년과 유사하지만 과탐과 사탐 인원 비율이 상당히 많이 변화가 있었죠. 우리가 사탐론이 대폭 증대를 하면서 상위권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수능 성적표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과탐 쪽 인원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사탐 쪽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사탐과 과탐을 선택한 학생들의 이제 유불리가 많이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6번이 되게 중요하죠. 초기에는 일부 대학에서는 완전히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제한 사항이 존재하죠. 정시 모집 요강에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경희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캠퍼스 간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경기대와 명지대학교는 캠퍼스 간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한 사항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요강을 보시면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표를 보시면 2024학년도 전년도입니다. 전년도 정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에서 19,769명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건 인문계열 쪽인데요. 상위 37%입니다. 선생님이 이 화면을 보여드린 이유는 뭐 단순히 우리가 대학별 서열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대학의 전년도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자유종 쪽에 속해 있는 군별 인원에 따른 역량을 파악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 어디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70% 정도 컷을 기준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작년도 성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유전공은 약 13,000명 정도 중에서 15개 대학이 약 3,000명 선발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부분은 전년도 자연계열 쪽 성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대학별로 이렇게 이제 위치가 나타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러한 위치들이 우리가 자유전공 쪽으로 지원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파악을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상위 한 30%나 40% 정도 선을 잡고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는 대학교의 각 위치도 우리가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은 수능 미적분 기하 선택 인원은 예전과 유사하지만 과탐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수능 응시 인원, 과목별 응시 인원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025학년도 올해 수능의 접수 인원이고요. 그 다음에 전년 대비 증가폭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15,900명 정도 늘었죠. 재학생은 약 14,000명 정도가 전년도 대비 증가를 했고요. 재수생은 약 4,000명 정도.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선택 과목에서 국어에서 화법과 작문은 25,000명가량 증가를 했고요. 언어와 매체는 약 8,000명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에서 미적분 기하와 확통은 약 5,600명과 9,500명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수학에서 이렇게 증가를 한 거는 아무래도 재수생이 많이 늘은 것도 있지만 의대 증원 쪽도 많은 작용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시면 사회탐구 선택한 학생이 약 26,000명 정도 증가를 했고요. 과학탐구가 약 4만 명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과탐은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를 한 과목씩 같이 응시한 학생이 약 33,000명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과학탐구 2를 선택한 학생들이 약 5,000명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꼭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화면을 보면은 탐구 영역에 대한 선택 인원 증가 비율입니다. 지금 생활과 윤리는 약 2만 명가량 증가, 지금 윤리와 사상 4,000명 정도 증가했고요. 한국지리, 세계지리 이렇게 증가를 했고 동아시아사만 약 50명가량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사, 정치화법, 정치화법, 경제도 다 증가를 했죠. 그래서 사회탐구 영역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사회문화는 약 4만 명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죠. 근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밑에 하단에 보시면 과학탐구를 보시면 원과목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죠. 특히 화학원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 15,000명가량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우측에 보시면 전년도 자료인데요. 우측에 보시면 전년도에 화학이 12,000명 정도가 응시 인원이 감소를 했는데 올해 또다시 15,000명가량이 또다시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사회탐구 영역에 대해서 일단은 대학에서 과탐 영역 쪽만 지정했던 걸 많이 풀었던 이유가 가장 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 대학에서 지정 영역을 풀면서 학생들이 공부가 조금 더 수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탐구 쪽으로 이제 많이 우회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여기 보이는 자료는 15개 대학 기준의 자유전공, 그 다음에 전체 대학 기준의 자유전공 선발 비율이 군별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공 자율 선택제에서 약 15,000명 정도 선발 예정에 있죠.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시면 보이는 것처럼 전체 대학 기준으로 봤을 때 가구는 약 비율로 봤을 때 31%, 나구는 41%, 다구는 약 26%입니다. 그 다음에 상위 15개 대학을 보시면 가군에서는 약 21%, 나구는 약 52%, 다구는 약 26% 정도 선발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다군의 선발 비율이 상당히 전년도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래서 다군 지원에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쓰시고 지원 시 좀 신중하게 지원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군별로 다군 인원이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전공에서 가나군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우리가 다군에서도 상당히 선발 인원이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다군 쪽을 먼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전공 관련 학과는 상위권 대학으로 생각을 할 때 다군, 나군, 가군 순으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다군 전체 경쟁률은 아무래도 선발 인원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다소 하락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기존에는 다군에서 선발하는 대학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특정 몇 개 대학만 대략 많이 지원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다군 선발 인원이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경쟁률이 다소 조금 하락할 수도 있다. 그리고 특히 무전공학과는 다군의 선발 인원이 특히 많이 증가를 했죠. 그래서 충분히 고민한 뒤 지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표는 선발군의 변화입니다. 자, 여러분들 올해 같은 경우는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우리가 의대 증원 이슈도 있었죠. 그 다음에 재수생 그리고 N수생들이 상당히 역대급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또 무전공도 많이 선발 인원이 증가를 했죠. 근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군을 변경한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요 가군에 있는 학교들 보면 인하대, 성균관대 요런 부터 해서 한양대 바이오 나노 공학 전공까지 해서 이 학과들이 다군에서 또는 나군에서 가군으로 올해 다 군을 다 변경을 했고요. 나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균관대, 숙명여대, 동동여대, 서울여대, 세종도에서 이 관련 학과들이 가군이나 다군에서 나군으로 변경을 했고요. 그다음 다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 같은 경우는 나군에서 다군으로 변경을 했죠. 그리고 성균관대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도 나군에서 다군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군으로 이제 군을 변경한 학과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입시 결과에도 정시 전형의 입시 결과에서도
지원율도 마찬가지지만은 입시 결과에서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신설학과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설학과에는 여기 화면에 있는 것처럼 서울대 스마트 시스템과 고려대학교 인공지능, 서강대 인문학 기반 자유전공공학부, AI 기반 자유전공학부, 성균관대 양자정보공학부, 이화여대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 등 해서 이런 학과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군, 나군, 다군 해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신설됐거나 변경된 학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든 거예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자, 이제 신설학과 두 번째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국민대부터 해서 가군에 국민대, 성신여대, 가천대, 가톨릭대, 덕성여대, 명지대부터 해서 한양대, 에리카까지. 자, 나군을 보시면 국민대, 아주대, 인하대부터 이제 한양대, 에리카까지. 다군에 보시면 서울과학기술대부터 한국외국어대, 글로컬까지 이렇게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된 학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전년도 2024학년도 정시 경쟁률과 입결 충원율 잠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쟁률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서울대 경쟁률을 잠시 보시면 인문계열이 5.93대 1을 기록을 했는데 자유전공 인문 쪽이 3.29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자연계열은 5.4대 1, 자유전공은 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검게 된 화면들이 있죠. 이 검게 된 화면을 이 대학은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전체 평균보다는 높았다는 경쟁률이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홍익대, 경희대 중에서 인문계열 쪽과 자연계열 쪽을 봤을 때 평균적인 경쟁률보다 높게 나타난 대학이 경희대학이죠. 그렇죠?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충원율을 잠시 보겠습니다. 충원율을 보시면 서울대부터 해서 경희대까지 보시면 인문계열 쪽 전체 충원율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자연계열 쪽 충원율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검게 나온 화면들이 평균보다 충원율이 높았던 대학입니다. 뭐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자연계열 쪽에서 충원율이 2000%가 넘었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선발 인원이 증가하게 되면 아무래도 충원율도 다소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입결을 잠깐 보시면 등록자 기준 70% 컷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경희대까지 이렇게 보시면 자, 인문계열 평균이 대략적으로 보면은 서울대 같은 경우는 96.63이죠. 근데 자유전공 인문은 95.25, 자연계열은 96.2인데 자유전공 자율은 97.25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검게 되어 있는 부분이 계열별 평균보다 점수대가 더 등록자 기준 70% 컷이 더 높은 대학이고요.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학생들이 결과적으로 얼마나 올해 무전공으로 선발하는 학과들이 많이 증가를 했죠. 얼마나 최종 등록을 하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학별 경쟁률과 군별 정원에 대해서 전년도와 올해 잠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5개 주요대 인문입니다. 전년도는 지금 보시면 대략 군 비율이 가군이 48.6%에서 다군이 7.4%였습니다. 근데 올해는 다군이 10.9%로 증가를 했죠. 그 다음 자연계열입니다. 자연계열은 다군을 보시면은 전년도에 약 9%, 올해는 12.2%를 선발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무전공만 보겠습니다. 15개 대학교. 작년에는 약 18.5%를 선발했는데 올해는 약 25.5%를 선발합니다. 선발 비율이 전체적으로 많이 상향이 됐죠. 그렇죠? 이런 부분을 꼭 확인을 하시고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고용으로 화면을 이제 포함을 시켰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수능 성적이 발표가 나면 사설기관에서 제공되는 배치표가 많이 이제 보게 되실 겁니다.
근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실제보다 다소 높게 배치되는 경향이 많이 있었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대략적으로 꼭 참고 정도만 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 다군의 희망대학을 군별로 3군데에서 5군데의 대학을 정하신 다음에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 과정을 통해서 지원 유무를 꼭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뭐 아까도 보여드렸는데 이건 인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화면 보여드린 부분은 이제 자연이고요. 자연. 자, 그럼 우리가 헤드라인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잠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N수생이 상당히 많이 늘었죠. 그래서 중상위권 대학이나 학과에서 특히 또 최상위권에서는 약 N수생이 약 합격생들이 50%에서 80% 정도 이제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분포가. 그럼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하실 때에는 상위권 대학이나 상위권 학과를 지원을 하실 때에는 좀 보수적으로 점수대를 잡아서 지원 유무를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인재 전형을 제외한 실제 정시에서는 약 200여 명 정도만 증가를 했기 때문에 정시 전형에서 미치는 영향은 조금 미비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군별 변화를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다군이 상당히 대폭 증가했죠. 다군에서 특히 상위권 대학에서요.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공 자율 선택제가 약 15,000명 중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약 10,000명 이상 확대가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그래서 전공 자율 선택제를 지원하실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꼭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형 1으로 지원하실지 유형 2로 지원하실지 지원하시려는 요강을 꼭 보시고 제한되어 있는 사항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이건 당연하죠. 수시 2월 인원을 꼭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수시 2월 인원을 꼭 확인하셔서 최종 선발 인원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그 부분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대학별 교차 지원 범위를 확대, 수능 선택 과목 조정, 사탐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점수 반영 방법이 변화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년도 확인해 보니까 정시 전형에서 자유전공이 성적대가 상당히 좀 높은 편이다. 이러한 부분을 꼭 유념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시 입시 예상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 건데요. 앞서서 제일 처음에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무전공 선택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전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선발 인원이 많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수시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상위권 대학을 지원하실 때에는 대략 10에서 상위권 기준으로 상위로부터 10에서 한 30%나 40% 정도로 잡아서 지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내용만 담아 보았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대학별로 모집 인원을 나타냅니다. 모집 인원입니다. 지금 연세대부터 해서 동국대학까지 군별로 선발 인원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문 중에서는 총 1,886명 선발하고 자연 계열 쪽에서는 약 1,851명 선발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보시면 전년도 정시 전형에서 인문계입니다. 인문계 성적대고요. 대략적으로 비율입니다. 선발 인원 비율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와 이제 비교된 거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한 부분이거든요. 나군이 상당히 감소폭이 좀 크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모든 대학들이 군을 정할 때 본인들이 경쟁 대학이라고 생각하는 대학별로 이렇게 이제 먼저 보고 이제 군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대학에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와 연대, 고대가 있을 때 연세대와 고려대학교가 서울대학교의 군에 분포되어 있는 학과나 비율을 보고 많이 이제 군을 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 화면은 이제 올해 인문계열 쪽 군별 선발 인원이고요. 자, 이거는 이제 전년도 이제 정시 전형에서 자연계열 선발 인원입니다. 전년도. 그리고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자연계열 쪽에서 전년도와 선발 인원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주는 화면이고요. 지금 인문계열과 마찬가지로 지금 자연계열에서 자연계열 쪽은 나군에서 마찬가지로 나군에서 선발 이율이 조금 줄은 대학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대학들이 군을 어떻게 변경을 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올해 정시 전형에서 자연계열 쪽 군별 모집 인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을 보시면서 얼마나 증가를 했고 학과별로 어떻게 변화폭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요 화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인문인데요. 지금 아까와 다르게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자유전공 쪽으로 이렇게 포함이 돼 있죠. 지금 우리가 보면 전년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군의 4.3대 1, 그리고 나군은 4.37대 1, 다군이 17.13대 1을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군이 올해 선발 인원이 좀 증가를 했기 때문에 다군의 경쟁률은 다소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건 자연계열입니다. 자연계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군이 선발 인원이 많이 늘었죠. 400명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4.46대 1 그리고 나군은 4.59대 1 다군은 16.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가군은 약 4,500명에서 5,000명가량 증가했죠. 대략 5,000명 정도 선발로. 그래서 약 400명가량 증가를 했는데 지금 다군을 보시면 전년도에 1,082명을 선발했는데 올해 1,404명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증가폭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다군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먼저 지금 성적표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먼저 지금 현재 대략적인 성적을 유출하시면서 내가 다군의 어떤 전형으로 어떤 대학을 지원을 할까 먼저 그 부분부터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예상입니다. 이것도 아까 앞서 말씀드린 부분하고 거의 비슷한 부분인데요. 대략적으로 다시 한번 요약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N수생 비율은 뭐 앞서 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군별 변화를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 다군 상위권 인원이 상당히 증가폭이 크죠. 특히 상위 15개 대학이 다군만 1213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강의를 보신 다음에 다군에 어떤 대학을 쓸지 요강을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반영 과목도 이렇게 비율이나 과목을 보시면서 미리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탐 성적에 따른 지원 가능 대학 아까 보셨죠? 그렇죠? 가산점 유무, 반영 과목, 그렇죠? 그런 부분을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지원 불가인 대학도 있죠? 그렇죠? 요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전공 자율 선택제는 올해 선발 인원이 대폭 늘었죠. 그럼 우리가 데이터를 지금 볼 수 있는 거는 전년도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대학들이 있었죠. 그렇죠? 이러한 대학들의 입결을 먼저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은 만 명 정도 대폭 증가했기 때문에 그 학과에 대한 강점이 사라질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상위권 대학의 다군 모집 학교 학과들은 이전 다군 정시 입시와 동일한 모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다군이 다소 늘었지만 가군과 나군 인원도 해소할 캐파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다군이 좀 늘었죠. 전체적으로 봐도 상위권 대학도 많이 늘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시기에는 다군에 내가 어떤 대학으로 지원할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5번과 6번은 그냥 읽어보시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과 유사하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뭐 내용적인 거는 다 안내를 드렸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분은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 회장이시죠? 이 정주영 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나라 고도 경제 성장기에 사람들이 막 반대를 하고 했을 때 이봐 회복이나 했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내가 생각보다 수능 결과가 다소 부족할 것으로 보이더라도 내가 지금 안내 말씀드린 것처럼 가군, 나군, 다군에 대해서 내가 나한테 조금 더 유리한 대학을 먼저 찾아보고 담임선생님과의 상담 과정을 통해서 최종 지원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현재보다는 더 좋은 대학, 좋은 학과로에 진학이 가능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담임선생님과의 상담 과정을 꼭 거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은 전부 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12월 6일에 성적표가 나오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성적이 잘 나오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12월 중순 지나서 이제 수능 성적이 발표가 되고 나면은 이제 최초 합격자가 막 발표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충원 합격까지 이제 발표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꼭 원하시는 대학과 학과에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입시 대박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